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탄 엄마와 아이 중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아이가 아니라 엄마겠죠. 아이 씌워주려다 엄마가 정신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도 아이도 다 위험에 처하겠죠.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저는 일상이 위협받는 요즘 종종 이 산소 마스크 원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방역 피로감에 감정도 덤덤해지고 자주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무탈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지. 더 걷고 홈트도 더 열심히 하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나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일,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실천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오나 사피로가 쓴 마음 챙김에 소개된 7가지 자기수행법 중에 지난해 내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잘 견디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별거 아닌데 싶으셔도 직접 해보면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구나 반드시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미소 짓는 겁니다. 거울을 마주칠 때마다 내 자신한테 씩 웃어주는 거죠. 재택근무에 집콕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울 안 본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 연민수행을 쓴 이 샤오나 사피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는 사랑해 미네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오글거리잖아요. 손을 가슴에 얹고 굿모닝 안녕 미네야 약간 묵직했던 마음이 신기하게도 확 업되는 거 느끼실 겁니다. 아시죠? 표정이 감정을 만듭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진짜 웃을 때 70% 정도의 이 기분 좋은 감정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 3가지 떠올리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그만 공책 머리맡에다 두고 이 하루에 3가지 감사했던 일 적어보는 거 잠자리 루틴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께 효과적인데요. 감사의 마음 자체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준다고 하죠.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나침판을 긍정 방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감사한 일 3가지 적고 나서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훨씬 편안하게 변해 있는 모습 발견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감탄과 경외심을 한 번씩 경험하는 겁니다. 경외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경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포스럽거나 아주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 영역 밖에 있는 아주 거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러러보게 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보통 엄청나게 거대하거나 이 웅장한 자연 풍경 앞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서 가슴이 찌리리리 할 때 또 절묘한 연주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할 때 이럴 때 보통 경외심을 느끼죠. 자기도 모르게 하거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엄지척 때로는 얼어붙기도 합니다. 경외심이라는 거 참 신비하면서도 아주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나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거대한 어떤 세상에 이론이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인식을 키우는 효과를 거둔다고 하죠. 아니 집콕하면서 어떻게 매일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 하루 한 번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 해질녘의 석양만 봐도 또 청명한 달빛만 한참 쳐다봐도 경외심 생깁니다. 저는 종종 답답할 때면은 이 자연 다큐 혹은 세계를 간다 이런 거에서 웅장한 풍경 나오는 거 큰 화면으로 보는데요. 이것도 효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난이도 있는 2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번째는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흔히 너그러운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큰 의미로 남에게 마음껏 베풀어주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해 인색하게 굴지 않는 거, 마음이든 행동이든 팍팍하게 굴지 않는 것도 해당됩니다.
자기도 걸핏하면 실수하면서 남이 실수 한번 하면 절대로 봐주지 않죠. 불같이 화를 내고 책임지라고 따집니다. 전후좌우 사정 같은 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죠. 이거 무관용입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져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다그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전후좌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을지 도우려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사실 이런 관용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역사상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번성기를 맞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관용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상상만으로도 뇌의 보상과 쾌락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일상에서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장 보면서 모처럼 스파게티 해주면 정말 잘 먹겠지? 이런 생각만 떠올려도 굉장히 행복해지잖아요. 관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공감의 기쁨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무니타라고 부르는데요. 타인의 행복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무슨 공감이야. 맨날 공감이래. 사실 여러 측면에서 공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잘못 이해되고 또 오해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무조건 옳다, 그래 맞아 하면서 편들어주는 거, 슬픔에 젖어서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 다분히 자기애적인 SNS 포스팅에 늘 좋아요 눌러주는 거, 이것도 옳은 공감 아닙니다. 싫어도 좋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체면상 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공감하는 척을 하다가 공감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잘된 일에 공감해주다가 공연히 시기 질투가 통해서 내가 참 고약한 사람인가 봐 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무니타는 공감 자체보다는 공감하는 사람의 기분,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나도 같이 나누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가끔씩 기분 전환으로 게임하면서 막 신나하고 즐거움에 눈이 반짝거리는 거를 보면 그래, 아들이 기분 좋으니까 엄마도 기분 좋네. 아들의 기쁨을 같이 느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공감의 기쁨을 정화수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즐거워하는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공연히 샘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행복감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더라 라고 합니다. 행복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먹도록 돕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차피 견뎌야 될 일인데요. 자신을 격려하면서 더 큰 자신을 만드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행복을 느끼는 다양한 실천법에 관해서도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